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게 취업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혹시 돌아보셨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좀 궁금해요. 어려웠던 점이요? 네네. 저는 사실 네덜란드에 올 때부터 한국에 돌아갈 계획을 가지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네덜란드에 무조건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었고, 네. 그 사이에서 뭐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뭐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런 게 일단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고, 네네. 그것도 이제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다른 문화권 친구들이고, 어디까지나 또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외국인일 테니, 네. 그 친구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그렇게 어렵게 막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산업 분야를 살펴본다든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분야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키님이 이번에 구직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용했던 셀링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유진님이 제 CV 피드백을 보내주셨을 때 그 포인트 think about에서 한 가지를 저한테 생각을 깊게 해보라고 피드백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6개월 경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롤이 아닌데 연관이 없는 이 경력을 인정받고 뭔가 새로운 잡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전공한 석사생으로서 잡을 잡고 싶은 건지, 네. 이거를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그 시점부터 사실 저는 조금 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아닌 롤로 찾아봤었거든요. 오히려 아닌 쪽으로. 네네. 네. 저는 6개월 경력을 더 인정받고 이제 거기서 뭔가 제가 BA를 공부했던 게 네. 그 엑스트라 밸류로 들어가길 원했던 거지, 네.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새롭게 롤을 시작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셀링 포인트를 경력직으로 잡되 BA까지 가능한 사람으로 네. 이제 셀링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바꿨더니 네. 오히려 면접 기회도 더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 제가 꼭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리크루터 분들이 저한테 컨택을 줄 때 네. 추천해 주시는 포지션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이 세일즈 포캐스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피터빌리티를 다루는 네. 일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먹히는 나의 셀링 포인트들이 약간 세일즈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네. 채용이 된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세일즈 롤로 들어왔지만 사실 BA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제 셀링 포인트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온 것 같아요. 네. 힌트는 어떻게 보면 리크루터들이 본인을 어떤 포지션으로 접근한지를 통해서 본인의 셀링 포인트를 잘 찾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세일즈가 내 강점이다, 이거를.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런 되게 단단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에 잘 먹힐 것인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외부에서 추천을 받거나 외부에서 피드백을 준 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정확한 셀링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본인이 고민을 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셀링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또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구직을 해보신 적이 있는데, 혹시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했을 때 구직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다른데? 라고 혹시 생각하신 점도 있을까요? 저는 네덜란드에 사실 올 때부터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 포지션에서 제가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회사 내에서 계속 내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였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회사에서 여러 포지션에서 다양하게 일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 가운데서 계속 이직을 해야 됐던 이유가 회사 내에서 제 성장 가능성을 사실 못 찾았어요. 한국은 좀 근로 문화상 회사 내에서도 자리를 바꾸거나 직무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한국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네덜란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 이번에 취직한 회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인터뷰 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세일즈 업무인데 나는 BA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네네. 내가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회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 저희 매니저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일은 세일즈지만 이 일의 성격이나 일의 방향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네가 성장 가능성을 못 찾으면 다른 포지션으로 내부에서 변환을 해도 된다. 우린 그런 거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성장 가능성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있으면 다른 팀에 가도 된다, 이렇게 열려있는 분위기네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그 시스템에 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 시스템을 맞춰주는 그 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잠깐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군데 정도 CV를 넣어본 것 같으세요? 이번에 구직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CV를 제출했던 게 5월 10일부터였는데 아, 네. 총 30개의 포지션에 지원을 했고 네. 면접을 7포지션을 받았어요. 오, 그래도 어쨌든 30개에서 7개면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답이 거의 다 왔었었네요. 네. 그럼 굉장히 좀 승률이 높은 그러게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인터뷰하고 나서 그럼 최종 오퍼라고 할까요? 까지 간 거는 7개 중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두 회사가 그랬어요. 지금 다니는 최종으로? 회사와 다른 네네. 회사. 다른 회사 2개까지. 와. 그래도 어쨌든 5월부터 거의 7월까지 한 3달 동안 30개 정도 넣고 7개 면접을 보고 최종 2개 오퍼가 와서 그중에 지금 한 곳에 어쨌든 취업을 하셨군요. 뭐 물론 분야나 또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참고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취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막 네덜란드 쪽에 좀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좀 팁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실 잡마켓이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구직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네네. 기회도 정말 많이 열려있고 네. 구직자를 모셔가는 분위기여서 맞아요. 네. 정말 함부로 도전을 하셔도 괜찮을 마켓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정말 구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네. 여기저기 다 찔러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찌르면서 뭐 리젝을 당하거나 아니면 면접까지 갔을 때도 네.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뭐를 보완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뭔가 준비를 점차 하다 보면 원하시는 직무나 회사에 금방 도달하실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사실 또 얘기를 드리면 네. 내년도 이렇게 잡마켓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 사실 빨리 다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리크루터로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진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직자가 되게 적고 포지션은 되게 많아서 뭐 샐러리를 네고시에이션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대신에 바로 퍼머넌트로 간다든지 되게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만약에 지금 구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넣어보는 게 제 생각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모셔가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마켓이 진짜 너무 좋아서 네네. 어떻게든 도전하셔도 긍정적으로 좀 다들 결과를 금방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많이 넣어봐라. 이게 지금 당장 그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팁으로 주셨던 부분에 본인이 어쨌든 그게 뭐 CV가 떨어진 게 됐건 인터뷰에 떨어지게 됐건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글로 정리하신다든지 본인의 다른 어떤 노하우가 있었나요? 저는 항상 인터뷰나 CV 결과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나면 네. 그걸 항상 필기를 해놨었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고 네네. 항상 필기를 해놨었고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에서 취업을 하면서 사실 가장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게 된 게 네. 인터뷰어 분들이 정말 사람처럼 인터뷰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팀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 친구가 우리 팀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셔서 질문들도 굉장히 예상 외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예가 하나 있을까요? 뭐 당장 생각나는. 제가 이제 면접을 보다가 네. 학교 생활이 어땠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제가 학교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학교에서 항상 애기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뭔가 내가 꼰대 같고 내가 애들에 비해서 창의성도 없고 그랬는데 네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애들이 뭐 똥을 싸지르면 내가 똥을 치우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내 네. 스스로 포지셔닝을 했다.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게. 네. 너 똥 치우는 거 좋아해?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네, 근데 거기서 또 내가 똥 치우는 역할을 내가 잘하면 또 즐길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너네 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문제 많이 일으키지 않냐. 그럼 누군가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질문 난이도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쉬운 단계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도 리크루터로서 인터뷰를 하면 뭔가 뭘 토를 단다든지 단점을 찝어내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한 티타임을 갖는 느낌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네, 너무 아. 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5월에 처음으로 CV를 넣기 시작하면서 네. 정말 취업을 하자, 취뽀하자 이런 마음보다는 어차피 나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취업은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면접을 해본 적이 없으니 면접 기회라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던졌었거든요. 그렇게 작게 조금씩 해봤던 것들이 쌓이고 나니까 방향이 보이고 네네. 어떻게 면접에서 준비가 돼야 되고 대답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야 이제 승률이 높아지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술에 배부르야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냥 넣어볼까? 인터뷰 잡혔네? 이렇게 피드백 왔네? 이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경험을 계속 종합을 하셔서 취업까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조금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취업 후 앞으로 뭐 중장기 계획 같은 거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제가 이 역할을 하게 될 포지션이 생각보다 더치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저희 매니저님의 협박 아닌 협박이 있어서 네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더치어를 배우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인터뷰를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덜란드 유학을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네덜란드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 네덜란드 취업을 좀 추천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100%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친구들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네덜란드에서 사는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저는 진짜 100% 추천하고 싶고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누구나 도전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정말 도전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잃게 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감수를 하고 또 그 길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많고 또 시간도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정말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외국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잃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서의 안락한 삶이겠죠. 저희가 이제 그러게요. 한국인은 한국에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빠른 행정 처리라든지 뭐 맛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갑자기 또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저도요. 네, 이번에 가서 맞아요. 먹고 오려고요. 그러게요. 참 그런 거는 고민을 충분히 해보고 이렇게 해외 취업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또 분명히 영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도 다녀보셨고 이제 취업도 하셨는데 어려운 질문 될 수도 있지만 좀 영어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이렇게 대학 다니고 또 이렇게 취업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영어는 사실 준비를 해올 수 있는 만큼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기도 보면은 네덜란드에 와서 영어를 뭐 배워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취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한국에서 영어는 준비가 다 돼서 본 게임은 네덜란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최대한 갖출 수 있는 한은 한국에서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조금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드리면 IELTS 6.0, 6.5 이상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셔야 생활하시거나 학교에서 수학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네덜란드 분들도 참 영어 잘 하잖아요. 좀 토론이라 이런 것도 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정말 영어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와서 영어를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공개가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취업을 하셨는데 보통 네덜란드 대학원을 나오면 접서치여나 또는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혹시 어떤 걸로 취업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퍼머넌트 컨트랙 페리오드여서 바로 하이 스킬드 이미그런트 비자로 받게 되었어요. 그렇네요.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인데 계약도 이제 퍼머넌트로 바로 계약을 하셨고 노동 허가도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로 그러면
최대 5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비자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열심히 다니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열심히 더치어를 배우고 네네. 네,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터뷰는 이쯤에서 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유진님의 구독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렇게 눈팅으로만 네. 계속 영상을 보다가 네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어떤 제 경험을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유진님께도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유,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CD 피드백이나 첨삭이 필요하시다면 네네. 많은 분들이 유진님께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괴롭히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인데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제키님 도와드린 것처럼 계속 CV 첨삭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저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다른 분들도 제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용기도 갖고 또 참고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응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님.